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비중과 평단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뭐 비중 관리하고 평단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그래 나 물렸을 때 더 이렇게 물 타가지고 비중 늘려서 평단 낮춘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 그동안에 보셨던 분들은 리밸런싱 상황에서 올라갈 때 비중 줄여가지고 현금 확보한다. 그래 나중에 뭐 더 떨어지면은 싸게 사가지고 평단도 낮춰야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거 이상의 좀 팁을 드리려고 하니까, 주식 잘하고 싶었는데 어니스트님 방식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뭔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종목이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 그냥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데서 시작을 해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2200원이에요.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비중은 올라가겠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물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들 하는 행동이에요. 평단을 낮춰야 되니까. 네, 비중을 올리면서 평단을 낮추는 거죠. 이 행동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면서 평단만 낮추는 거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테고,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은 비중을 높이면서 평단을 낮춘다는 거죠. 이게 그냥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영상 조금만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높인 비중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비중을 다시 낮춰주죠. 평단은 그대로이거나. 근데 비중을 낮추면서 여기서 다시 비중 높여주는 행동을 섞어주게 되면은 평단은 낮춰지는, 이게 리밸런싱, 저희가 말했었던 리밸런싱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주가 상승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올렸었던 비중을 좀 팔아주고 낮춰주는 거고, 그러면은 비중 낮추는 거는 매도니까 평단은 변화가 없는 거고, 근데 거기서 낮춰진 비중에 다시 비중을 높여주는 매수를 섞어주게 되면은 내 평단보다는 아래일 경우에는 평단은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는 행동, 이런 것들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 뭐냐, 현재가가, 주가가 내 평단보다 아래 있을 때, 즉 하락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 뭐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이해하잖아요. 2번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희 영상 그래도 조금 보셨던 분들, 안 보셨던 분들은 조금만 봐보시면은 이거는 금방 알 거예요.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맞춘다, 중심을 맞춘다, 균형을 맞춘다, 어찌됐든 내게 유리함을 만들어 나간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유리함을 만들었어. 왜 만들었을까? 수익 내려고죠. 투자자는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리함을 끝까지 이끌어 가려면 결국에는 이 하락 상황이 아니라 상승하는, 진짜로 수익권에 들어선 상황에서도 비중과 평단 관리를 할 줄 알아야겠죠. 즉 쉽게 말하면 평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 계좌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빨간불일 때, 그때도 나는 비중과 평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극단적인 질문으로 가면은 저 언제 매도하면 되나요? 어디서 매도해야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건가요? 어디가 최고점인가요? 아니면 저 언제 매도하면 되나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가, 수익권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잘하는 매매일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 누구나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상승 상황에서는요, 중요한 거는 비중을 지켜야 됩니다. 상승할 때 비중을 여기서 줄였기 때문에 좀 비중을 채워주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중을 늘려줘야 되는 행동, 매도는 자연스럽게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매도는 계속해서 될 거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매수를 섞어주면서 비중을 지키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말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승하는 와중에 매수를 섞게 되면 평단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평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적정한 가격을 좀 계산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계산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조금 쉽게 이해하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있죠. 특정 상승을 하고 나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숨겨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면서 내가 거기에 준하는 것을, 유리함을 조금 내주고 평단을
올려가면서 비중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비중 관리하고 평단 관리한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평단을 무조건 낮추는 걸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 리밸런싱 하는 것처럼 비중이 무조건 낮춰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명제를 거꾸로 거스르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꽤 많은 것들이 들렸던 좀 그 꿀팁 같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단어를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계산까지 들어간 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2,200원에서 시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서 내가 평단을 뭐 한 2,150원까지 만들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기서도 2,400원 정도 되게 되면은 이미 한 10% 이상 상승되는, 이럴 때는 플러스 10%인 상황에서 여기서는 내 평가 수익률이 플러스 10%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더 유리함을 내주고 비중을 더 채우면서 이 수익률을 낮춰도, 그러니까 내 평단가가 올라가도 괜찮다, 이런 말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 양, 적정 양이 진짜로 중요한 영역이지, 행위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채워도 된다, 유리함을 좀 내주면서 채워도 된다, 요 정도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뭐 어려운 얘기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들으면 이거 뭐야, 불타기 하라는 얘기잖아. 10% 수익권일 때 더 매수해서 불타기 하고 비중 꽉 채워가지고 올라가는 거 다 먹어보자. 나도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올라가면 땡큐인데 떨어지면은 평단만 올라가고 손실은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건 극단적으로 해석한 거고, 제가 또 중요 포인트는 적정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정량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이 올라갈 때 이런 추가적인 상승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정도는 되되 이 하락하는 상황까지도 감내가 가능한 그런 정도면 좋겠죠. 네, 그게 결국에는 비중을 컨트롤하는 건데, 이거는 수치적으로 방정식으로 딱 얼마만큼 하세요로 떨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좀 경험도 해보고 그거를 찾아가는 것들을 만들어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앞선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값은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적정량은 각자한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듯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그러냐, 10% 수익일 때 예를 들면 비중을 뭐 20%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얼마까지 올리는 건 괜찮다, 뭐 그런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요,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단순하게 이거 일봉 차트 하나 보고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때 분봉 보고 얘기할 것도 물론 아니고, 그때 그 당연히 호가 흐름이라던가 뭐 그런 수급 흐름도 봐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본인이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냐, 나는 얼마까지 비중을 오버했을 때 견딜 수 있고 그걸 또 컨트롤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 능력적인 부분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약간 계좌가 좀 많이 좀 빡빡한 상황이랑 계좌가 되게 널널해서 어떤 공격도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려를 해서 내려야 되는 결론들인데,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정답 찾듯이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얘기가 어렵게 들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입니다. 본인. 나는 얼만큼 무언가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탈나지 않고 어디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주식 경험이 없거나 오늘 얘기가 생소하셨던 분들은 소화력이 없는 거죠. 애기 같은 위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이제 떠먹여주는 그런 미음 같은 거 먹으면서 점점 이제 몸을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소고기도 씹어먹을 수 있죠?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너무 앞서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클럽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게 본인에 대한 실력, 경험, 그걸 길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방정식, 수학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결론이, 저도 수학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방정식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방정식 찾기가 아니라 미로 찾기예요. 어떤 미로냐? 자기 자신의 미로를 찾는 겁니다. 그거를 충족해야 되고 그 미로를 찾는 길은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루트로 저한테 뭐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 유튜브 말고도 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주식비덕 공유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를 찾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회원가입 그냥 바로 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 한 다음에 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가거나 이 전체 글 보기에서 메뉴에 있는 공지 주식비덕 공유카페 주주회원 가입 안내 투자클럽 가입이거든요. 이 가입 안내 글을 보시면 어떤 클럽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설명한 것들도 있고 글로 안내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해드리고 매매도 다 직접 가이드 해드리면서 어니스트님의 그 아까 말했던 비중관리, 평단관리, 뭐 종목 선정 노하우, 그리고 종목이 어려워질 때, 시장이 어려워질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는지, 상황이 유리할 때 어떻게 공격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 직접 체험하면서 옆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옆에서 한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식비덕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여기 작성하기 누르시면은 신청하신 다음에 상담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비중관리, 평단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한 거고, 이 마지막에 이 3번 있죠. 비중을 올리면서 평단을 올린다. 이게 무슨 관리야? 이거 그냥 불타기 되게 무모한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치부한 다음에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게 아니다. 고수들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걸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거를 이제 어니스트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꼭 고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옆에서 따라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걸음마를 배우듯이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뭐 함부로 할 건 아니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면 이 적정 비율만 할 줄 알게 되면은 수익 극대화도 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1번하고 3번 되게 닮아 있어요. 1번도 물타기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은 잘 안 되겠죠. 근데 제대로 관리하면서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는 효율적인 전략이 되듯이 3번 불타기 같은 경우에도요,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이 되게 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자주 하시나요? 이거 어니님 어쩌다가 그냥 하나요? 저는 그냥 매매를 하면서 1번, 2번, 3번은 항상 같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끝내죠. 그러니까 이 3번을 마치 뭐 어쩌다가 그냥 선택하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 그냥 이렇게 계속 비일비재하게 상황에 맞춰서 이런 비중 평단 관리를 한다. 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수익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 3번 모르는 분들 뭐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만들었지만 2번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상황일 때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손절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나는 절대 마이너스 때는 한 주도 안 팔아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아집인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사면 오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 거죠.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고 조금 개선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이걸 능수능란하게 하는 분들을 저는 저희 클럽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어니스트님한테 관계되어 있는 분들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꼭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자기 걸로 소화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 그리고 따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에서 정말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도 가서 가입해 두세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